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1년에 두 번씩 각국에 미국과 거래하고 있는 상대국,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외국이죠. 그 무역 상대국들이 환율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아닌가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환율 보고서를 1년에 두 번씩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상반기에는 5월달, 하반기에는 11월달입니다. 자, 조만간 발표되겠죠. 이 환율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에 또 수출입업자들에게 나아가서는 코스피, 코스닥, 뉴욕 증시 이런 금융 장세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환율 보고서는 그냥 한번 보고 마는 보고서가 아니라 만약에 이 환율 보고서상에 환율을 조작하고 있는 듯한 혐의가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미국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을 해서 그 시정을 요구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환율을 의도적으로 절하한 나라, 그러니까 환율이 높은 나라, 이 환율이 높은 나라를 집중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환율을 다시 낮추도록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1900년대 초반이나 1990년대 여러 차례 미국과의 환율 전쟁을 했고, 미국이 한국의 환율을 인위적으로 평가 절상하라라는 이런 압력을 넣으면서 우리가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었더랬습니다. 오래전부터 미국은 다른 나라의 환율에 매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특히 1998년부터는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98이라는 법을 통해서 매우 집요하게, 매우 과학적으로 다른 나라의 환율에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개입하는 방식은 환율 보고서상에서 일단 문제 혐의가 있는 나라를 적시합니다. 이런 나라가 환율을 조작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발표를 하면 그 발표한 다음에 등급에 따라서 협상에 들어가고, 그 협상에도 말을 안 들으면 미국이 갖고 있는 각종 권력과 권한을 발동해서 그 상대방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를 그냥 마구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의 등급, 그러니까 환율 조작 혐의가 있다라고 발표하는 그 미국 재무부의 판단 기준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 미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연간 15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는 일단 요주의 대상입니다. 자, 1번, 대미 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보다도 더 큰 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특정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떤 나라의 총 경상 흑자가 자기 나라 총 GDP의 3%가 넘어가는 나라, 한마디로 흑자국이죠. 미국과에서 적자를 받냐 안 받느냐는 이것은 1번에서 따지는 것이고, 이 2번 항목에서는 국별 불문, 자기 나라의 경상 흑자가 전체 GDP의 3%가 넘어가면 이 역시 요주의 2번으로 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자기 나라 통화를 평가 절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환율을 올리기 위해서 금융시장에 직접 개입한 흔적이 있느냐. 자, 직접 개입한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 기준은요, 중앙은행이나 외환당국이 GDP의 그 달러를 얼마나 순매수해 들어갔느냐, 많은 양을
한국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달러를 많이 매수하면요, 국내 시장에서는 이 달러의 양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달러는 평가 절상이 됩니다. 반대로 원화는 평가 절하가 되죠. 그 결과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중앙은행이나 외환당국이 자국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서 달러를 사재끼는 방식으로 환율을 조작한 혐의가 있는 나라, 환율을 그러니까 인상한 나라, 평가 절하한 혐의가 있는 나라, 이것이 세 번째 미국 종합무역법상의 어떤 요주의 시찰 세 번째 조건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요, 다 충족되면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는 이런 나라를 환율 조작국이라고 하고 바로 강력한 공격에 들어옵니다. 바로 미국의 요구가 나오고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미국 기업들이 그 나라, 만약에 한국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했다면 미국 기업들은 한국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폭풍을 일으키죠. 미국 자본이 갑자기 들어오다가 한국에서 들어오는 게 스톱됐다. 증권시장 또는 실물 경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미국 정부의 조달물자 시장에 한국 기업 참여 배제, 그 밖에도 최악의 경우는 한국과의 교육 중단, 이런 강력한 수를 보복을 할 수 있도록 1998년 종합무역법, 옴니버스 트레이드 앤드 컴페티티니스 법은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한국은요, 1번 조건, 미국과의 무역 흑자가 150억 불 넘어가는 나라, 여기 들어가면 일단 요주의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국과의 흑자가 150억 달러보다 훨씬 많습니다. 당연히 들어갑니다. 자, 1번 요건 충족. 자, 2번 요건은 한국의 경상흑자가 한국 전체 GDP의 3%가 넘느냐? 훌쩍 넘어갑니다. 우리 5.3%예요. 따라서 2번 요건도 충족. 자, 세 가지 조건 중에 우리는 미국이 요주의 환율 국가로 보는 두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했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 세 번째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나 외환당국이 한국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환율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통화 가치를 평가 절하시키기 위해서 달러를 산 금액이 있느냐, 또 그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느냐, 이 대목이거든요. 이 대목은 한국은행이 실제로 어떻게 투자했는가를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과 미국 재무부가 주고받는 서류가 나와봐야 최종적인 결과를 알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세 번째 조항은 올해 한국이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요. 왜냐하면 2024년이 어떤 해였습니까? 윤석열 계엄령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환율이 높았다는 것은 환율이 굉장히 평가 절하가 돼서 너무 평가 절하가 많이 되니까 자칫 잘못하다가 외환 위기 올 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하고는 달리 그 반대로 시장에서 평가 절상이 좀 되도록 환율 시장에 개입한 측면이 있어요. 환율 시장에 평가 절상이 되도록 개입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우리 돈으로 달러를 사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달러를 시중에 펑펑 던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달러 공급량이 늘어나서 달러가 공급 확대에 따라서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고 그 사이에 우리 돈이 평가 절상으로 좀 움직일 수 있거든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한국은행은 평가 절상을 위해서 시중에 달러를 사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은행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좀 내다 팔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세 번째 요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논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이고 실제 거래가 어떻게 됐는지는 나온 지표를 보고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아무튼 제 추정으로는 세 가지 요건 중에서 두 가지는 한국이
환율 조작 의심국으로 들어가고 마지막 실제 달러 매수 부분은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릴 때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면 환율 조작국이 돼서 바로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충족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만 충족돼도 미국은 요주의 인물로 봅니다. 요주의 국가로 보는 것이죠. 이럴 때는 정시 옴니버스 트레이드 앤 컴페티티브니스 액트, 이른바 종합무역법상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돼요. 관찰 대상국. 뭐냐? 앞으로 한국이 환율 조작하는지 안 하는지 눈 뜨고 지켜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관찰 대상국이 되면 일거수일투족을 미국이 보게 됩니다. 피곤해지는 거죠. 관찰 대상국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세 가지 조건에서는 빠졌다. 두 가지밖에 안 걸렸다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관찰 대상국에 대해서도 미국은 환율 조정 압력을 넣게 됩니다. 다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환율 조작국은 바로 환율 압력을 넣는 데에 반해서 환율 관찰 대상국은 일단 협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 조건도 전하고 한국의 애로사항도 전할 수 있는 겁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미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한국의 환율을 자기들 원하는 대로 조정하자라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 관찰 대상국 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도 바로 이 종합무역법상 환율 조작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됐더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워낙 경제가 어렵고 이러니까 미국은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에 대해서 별다른 간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작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트럼프가 일단 새로 출범한 지 첫 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바로 환율입니다. 우리나라 돈 가치를 펑펑 올려버리면요. 그러니까 평가 절상을 해버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수출해서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 수출하지 않게 돼요.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흑자는 줄어들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적자가,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감소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니까 미국은 분명히 한국의 환율에 대해서 조정하려는 욕심,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는 미국에 흑자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으로는 흑자가 많이 난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해왔거든요. 서로 한국은행이 시장에 개입을 해서 환율을 조작했냐 안 했냐, 조작했다면 더 문제지만 조작을 하지 않았다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면 환율 조작국으로 볼 수 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스탠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만간 발표될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서 우리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올라간다면 좀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트럼프 관세 폭탄을 해결하기 위한 한미 간의 무역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대통령이 골위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는 좀 늦은데요. 7월 달까지 토탈 패키지로 한국과 미국 간에 새로운 공정 무역 협정을 맺자, 이래서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환율 문제가 끼어 있습니다. 1차 한미 무역 협의를 할 때 당시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국의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환율 문제도 논의하자라고 공식으로 요구한 바 있고, 그에 따라서 미국 재무부와 한국 재무부 간에 환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타스크 포스가 이미 발족이 되어 있고, 그 첫 회의가 5월 10일 날 이미 지금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환율에 대해서 상당한 환율을 좀 바꿔보자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아도 프라자 합의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프라자 합의에 대해서는 김대호의 환율 긴급 진단 프라자 합의편에서 따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그것을 추가로 보시면 더 좋겠고요. 자,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1985년 9월 22일 날 미국이 독일, 일본, 또 영국, 프랑스 등 당시에 미국의 무역 흑자를 많이 내던 나라들과 뉴욕 프라자 호텔에 만나서 한 합의인데요. 결론은 일본과 독일 등 대미 흑자가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 통화 가치를 평가 절상시켜라. 그래서 미국에 대한 수출을 줄이도록 하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이게 상당히 강력한 영향을 줘서 실제로 미국의 무역 적자가 프라자 합의 이후에 많이 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 관세 폭탄이라는 것도, 관세 폭탄은 협상 카드고 다른 요구 조건이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올리는데요. 그 관세 폭탄 아닌 다른 미국의 요구 조건, 관세 폭탄은 조금 완화해 주더라도 미국이 궁극적으로 다른 무역 상대방에게 원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미국과 한국 간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환율, 우리나라 원화 가치를 좀 올려라. 환율 면에서 지금 일대 1,400원, 1,300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1년 전보다는 우리나라 환율 가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환율은 떨어졌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보고 있으니까 흑자가 균형이 될 때까지 미국에 대해서 흑자가 안 나고 적자도 흑자도 없는 균형 상태로 갈 때까지 내리라. 이게 이제 미국의 최종적인 환율 조정의 목표인데요. 한꺼번에 그러면 충격이 있을 테니까 미국도 미국의 적자가 없어지는 수준까지 한국 환율을 조정하라.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라도 한국 환율을 내려라. 한국의 통화 가치를 올려라. 이렇게 압력을 가하겠죠. 현재 다른 요건을 전혀 변동시키지 않고 일정하다고 했을 때 환율 요인만 놓고 보면 무역 흑자가 없어지는, 우리가 미국의 흑자가 없어지고 제로로 가는,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가 없어지는 수준까지 가려면 환율이 거의 1,100원대 정도로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환율 1,300에서 1,400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40% 정도 환율이 더 평가 절하, 환율이 평가 절상,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는, 하락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한국 경제가 당장에 완전히 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꺼번에 그걸 요구는 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단계적으로 조금씩 내려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1985년 같은 경우에 프라자 합의 당시에는 일본과 미국, 당시에 1달러당 엔화 환율이 240엔이었습니다. 1달러에 240. 그런데 프라자 합의 이후에 1년 후에 일본 환율이 어떻게 됐냐? 1달러당 80엔이 됐거든요. 약 60%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 얘기는 만약에 당시 프라자 합의대로 한다면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1,400원 되는 환율이 700원 또는 600원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미국도 환율의 급격한 조정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조정은 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또 무리한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국과 미국 간에 이제 토탈 무역 협상을 하면서 미국의 환율 요건을 일정 들어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들어주느냐, 또는 이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환율 조정 압력은 바로 재무부가 발표하는 환율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5월 달에 나오는 환율 보고서,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매우 중요한 지표죠.
수출, 수입, 기업은 물론이고 환율은 모든 경제 주체에 영향을 줍니다. 당장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더라도 환율 영향을 크게 받고 특히 서학개미들, 미국에 달러 투자, 미국에 지금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요. 미국 주가 오르고 내리는 것도 물론 큰 변수지만 환율은 크게 변하면 무차별적으로 엄청난 수익 또는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정말 폭풍의 변수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경으로 예상되고 있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좀 뜯어볼 필요가 있고요. 이 환율 보고서 나오자마자 제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휴일 중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 영상을 올려서 보내겠습니다. 자,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